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14번째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프리맥의 원리예요. 보통 시험을 풀다 보면은 프리맥의 원리가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한 두세 문제 나오는 것 같고요. 다른 예하고 겹쳐서 답지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은 응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프리맥의 원리 나는 잘 알고 있지만은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프리맥의 원리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랜마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법칙이죠. 보통 이렇게도 하고 있죠. 자, 이거 타면 이거 하게 해줄게. 왜 할머니의 법칙이냐? 얘야, 약 먹으면 사탕 줄게. 약간 할머니가 하는 그런 형태의 중재하고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떠한, 자,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고확률 행동, 저확률 행동. 고빈도 행동, 저빈도 행동. 고비율 행동, 저비율 행동.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선호하는 거는 뭘까요? 고빈도, 고비율입니다. 좋아하니까 많이 하려고 하겠죠. 싫어하는 거 뭘까요? 저빈도, 저비율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프리맥의 원리는 무엇을 통해 선호하지 않는 행동, 활동을 강화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가 선호하지 않는 행동, 활동. 선호하지 않는 행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호하지 않는 행동과 활동을 하느냐. 뭔가 이상하죠? 두 번째가 선호도가 높은 행동과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화로 설정된 항목. 네 번째, 임의의 선호 아이템. 뭔가 밑에부터는 약간 선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정답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2번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고비율 행동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비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선호하는 행동 활동 선호도가 낮은 안 그러면 하지 않는 행동 활동 프리맥의 원리는요. 행동과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라는 거는 활동 강화제 이런 것도 있죠. 활동 강화제도 있고 뭐 우리가 유형 강화제 있습니다. 항목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음식 강화제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죠. 사회적 강화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프리맥의 원리는요. 행동하고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고비율로 나타나느냐 저비율로 나타나느냐 라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하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행동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행동과 활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랜마 법칙이라고 한번 이야기 드렸거든요. 약을 먹는 거는 선호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탕은 선호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뭘까요? 약을 먹으면 네가 선호하지 않는 거를 하면은 네가 선호하는 걸 줄게 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이제 먹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데 먹는 활동이라고 보시는 게 좀 낫습니다. 알겠죠? 약을 먹는 활동,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거 많이 쓰는 게 그게 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다. 그럼 조용히 수업을 잘 들으면은 수업은 내가 싫어하는 수업일 수 있습니다. 잘 하지 않으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너에게 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체육 시간을 줄게. 좋아하는 활동을 이용을 해서 좋아하지 않는 활동 이 좋아하지 않는 활동이 뭐라고 했어요? 저비율 활동을 높이는 거예요. 고비율로 약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교급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보시면은 이제 이 프리맥의 원리가 조금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확률 요구 연소, 행동의 모멘텀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프리맥의 원리 잘 보시고 보통은 우리가 또 정확하진 않지만은 행동 활동으로만 한정을 해서 좀 더 본다면은 행동 계약 이런 부분들이 있죠. 행동 계약은 보면은 계약하는 게 뭘까요?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거 그걸 잘 하면은 너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잘 참여하고 그리고 좋은 행동은 많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 나타나면은 너 주말에 엄마랑 좋아하는 놀이동산 가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행동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행동의 원리를 보면은 프리맥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더 있을 거니까 계속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조금 익혀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2번처럼 예시로 나오는 경우 많을 겁니다. 자 2번 3번은 예시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동선이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동선이는 숙제하는 것을 즐기지 않아요. 자, 농구는 좋아하는데 이건 무슨 행동이에요? 선호하는 행동이고 또 뭐예요? 고비율 행동입니다. 고빈도의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하게 되는 고비율이라고 했어요. 숙제하는 거는 즐기지 않습니다. 숙제는 혐오, 싫어하는 거. 그리고 뭘까요? 저비율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저비율 행동을 높여야 되잖아요. 맞죠? 반응 결핍을 사용하여 프리맥의 원리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떠한 것을 수행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은 자 프리맥의 원리이기도 한데 좀 잘 보시면은 자 밑에 얘가 나옵니다. 동선이가 농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라. 2번 동선이가 농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지 마세요. 3번 동선이가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지 마세요. 4번 동선이가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라 되어 있습니다. 반응 결핍, 자, 결핍과 포만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화제의 효과를 높이려면은 강화의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동기 확립, 동기 해지, 이게 MO, 동기 조작에서 EO와 AO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결핍과 포만, 뭐 결핍과 포화, 뭐 이런 개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핍이 되면은 강화의 효과가 커진다고 했죠. 이게 무슨 내용하고 똑같아요? 동기 확립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포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화제의 효과는 낮아집니다. 이건 동기 해지예요. 결국에는 음식을 우리가 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고래밥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고래밥을 며칠 동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래밥의 효과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기 직전에 고래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자, 이거 하면 고래밥 줄게라고 하면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포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프리맥의 원리긴 한데. 자, 그러면 숙제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 이건 그겠죠. 농구는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가 하나의 선호하는 활동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너 숙제를 하면은 농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구의 효과, 강화제의 효과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화제를 결핍을 시켜야 돼요. 평소에 맨날 농구할 수 있는데 너 숙제하는 거 숙제하면은 농구하게 해줄게 하면 효과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농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해버리면은 농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농구에 대한 강화제의 효과가 올라간다. 이게 반응 결핍 이론입니다.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숙제를 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관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잘 한번 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조금 우리가 유튜브의 좋은 점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최대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선이는 이를 닦으려고 애쓰지만 색칠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프리맥의 원리를 구현하려면 이 닦는 거는 싫어하네.
색칠을 좋아하네. 그러면 보통은 자, 이 프레임의 원리 이해가 되시나요? 이 닦는 거는 접인도 싫어하는 거고 색칠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를 닦게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이는 원하는 만큼 색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닦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조금은 해석이 좀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고요. 동선이는 나중에 양치질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한 색칠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동선이는 10분 동안 색칠을 하게 한 다음 이를 닦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동선이는 색을 칠하기 전에 이를 닦아야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프리맥의 원리는 그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하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이거 하면은 뭘까요? 평소에 하지 않는 거, 이걸 해야 약속으로 강화제를 주는 거예요.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강화제라는 활동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뭘까요? 이를 닦으면 색칠하는 거 해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정답이 색을 칠하기 전에 이를 닦아야 한다 라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닦고 나서 그래 알았어. 자, 이 닦고 나서 색칠하는 건 되는데 색칠하고 나서 나중에 그럼 닦아라 지금 줬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강화제를 미리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하게 해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걸 먼저 해야 결과적으로 강화제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때로는 이럴 수 있거든요. 색을 좀 칠하고 재밌지 그렇지 자 이제 이 닦아볼까 이러면 이거는 행동의 모멘텀 고확률 요구 연속으로 봐야 됩니다.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고확률 요구 연속 개념에 대한 문제도 제가 가져올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이해되셨나요? 프레임맥의 원리에 자, 그냥 개념적이고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프레임맥의 원리 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는데 좀 용어적으로 들어가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이 영상을 좀 자주 반복해서 봄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익히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영상을 제작하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모두 한번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